예, 안녕하세요. 저 재래아빠 유현수입니다. 재테크를 이끌어주는 남자 유현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요즘에 지금 언론기관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어려운 점, 임대사업자가 참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을 찍게 되는 동기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와 사실은 결론은요, 정부와 사실은 공생 관계에 있어야지만 사실은 이 정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임대사업자도 사실은 용기를 가지고 사실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에는 임대보증보험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든지 주택가격 적용기준 지금 유형별로요.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시 비율 같은 거 더 나아가서 이제 임대보증보험에서 여러 가지 Q&A 또는 기타 등등을 갖다 좀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실은 저에게는 차후에는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정보가 지금 동영상 내에 끝까지 지금 있으니 여러분 시청을 갖다 끝까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한 6개월이 되었네요. 그래서 그러나 하면 할수록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부동산원 데이터인데 2023년도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데이터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량이 역대 최저치예요. 이 전국 주택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오피스텔도 포함되고요. 또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다 포함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전국 주택 매매량이 22만 지금 한 2천 건입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요. 전년 같은 2022년도 대비해서 14.6% 감소된 건데, 이 통계는 2006년도 이래 최저치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이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매매 급감이 이것도 똑같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1월 달부터 5월 달 한국 부동산 원 데이터입니다. 단독 다가구 매매가 2만 한 3,500건. 이것도 역대 최대치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이제 38.8%인데요. 이게 지금 앞에 지금 말씀드렸다신 비아파트랑 아파트가 한 16만 한 22만 건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거의 2만 이거 지금 전체 거래량에서는 지금 3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거죠. 거래량이에요. 연립 다세대도 지금 3만 한 5천 건이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같은 기간에 47.1%인데 어쨌든 이거 다 합해서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는 전체 거래량의 30% 수준까지 밖에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의 꼭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민간 임대 사업자라는 것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임차인인데요. 이 가입 금액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 보증보험을 드는 것은 전세보증금, 요즘에 역전세난이 나고 전세난이 나서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반환하지 못하는 걸 대비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임대보증보험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은 임차 계약서의 임차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 기간은 어차피 전세 임대차 기간이나 또는 의무 기간 가입 기간입니다. 1년이나 2년으로. 근데 보통 임대차 기간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임대보증보험의 보험 요율을 보면은 이 개인과 법인이 좀 틀립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일정화돼야 될 것. 이것도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용도별로 평점이 틀리다고 한다면은 임차인도 사실은 소유주, 임대주를 잘 만나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보증보험료를 갖다가 25%라도 덜 낼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신용 평정별 퍼센테이지 보험료율은 사실은 좀 이것도 사실은 좀 정률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저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갖다가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준비서류라고 한다면은 이제 임대보증금 등록증이라든지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주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계약서, 그리고 그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갖다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제가 10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 가격의 적용 기간, 적용 기준은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공통 사항은 사실은 아파트건 뭐 오피스텔이건 뭐 연립 다세대든 단독 가가구든 어쨌든 간에 1번, 2번, 3번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1번, 2번, 3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중에서 그 모든 그 주택 유형은 2번 그 국토교통부 부동산 그 공시가격 알림위에서 공동주택 가격이 나와요. 공시가격이라는 것인데 공시가격 곱하기 국토교통부 고시비율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1, 2, 3번이 있지만은 1번, 2번, 3번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데 대부분 지금 현재 뭐 상한가, 하한가, 합계액의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경우에는 그냥 공시시가에다가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을 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2번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택스.go.kr에서 120% 정도가 국토교통부의 고시 비율로 주택 가격을 적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이나 다가구 이런 것도 보시면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realityprice.kr 곱하기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입니다. 이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이라는 것은 아까 오피스텔은 이제 120%인데 연립이나 아파트나 뭐 다세대나 또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냐, 9억에서 15억이냐, 15억 이상이냐, 보통 9억 미만이 많겠죠. 지금 9억 미만일 경우에는 이 지금 다세대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같은 경우는 150%입니다. 우리가 소유주가 임대보증보험을 할 경우에요. 그리고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190%입니다. 물론 공시가격에 따라 좀 틀립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임대주택 보증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게 이제 Q&A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액에는요, 사실은 근저당이 세대별로 분리가 돼야 돼요.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같은 건 다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공시가가. 그래서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선순위권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저당은 제외됩니다.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은 제외되는데 다만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 등기부 등본에서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후에 이길 도래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임대보증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 예외사항이 여기 있는데요. 예외사항은 임대보증금 일부 금액입니다. 일부 금액일 경우에는 사실 임차인들이 일부 금액을 보증 가입에 동의할 경우에는 우리 소유주들이 임차인들을 위해서 임대보증보험을 갖다 일부를 가입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이 선순위 채권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임대보증금, 전세 임대차 할 때 보증금입니다. 빼기 전세 가격의 60%, 공시지가의 60%요 공식인데 요걸 하면은 대상으로 해서 일부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전액 보증보다는 좀 보증보험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부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보증가입을 동의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번 질문사항을 보시면 임대주택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아래 1, 2, 3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됩니다. 1, 2, 3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 물건의 그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SG 보증보험에서는 이거를 안 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100% 초과되는 건 물론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선순위 그 설정 총액이 추정시가의 60%를 초과 한다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1, 2, 3 조건은 가입 요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런 건 아까 그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그 임차인과 맺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그 건물이랑 토지가 잘 나와 있는 그 근저당 설정이 돼 있냐 이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그 외에도요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국세 완납 증명서도 필요하고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보증보험 회사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참 이것도 구청에서 띄는데 이것도 참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본인이 갈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만 어떤 입감증명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보증신청서나 보증채무약정은 보험회사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증신청서도 쓰고 채무약정도 써가지고 그 서류를 한꺼번에 그 서울도시보증공사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이 가입 대상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49조 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아시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설업체가 이제, 건설하면서, 준공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런 조항보다는 사실은 분양 주택의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또 세 번째는요. 그 동일 주택 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네 번째가 이제 대부분 개인들이 해당되는 건데 이제 제2호와 3호 외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사가지고 임차인들에게 표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하는 그 임대주택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다음번에 Q&A를 보시면은요, 임대주택 보증보험의 가입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면제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여기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고, 보증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물론 되겠죠. 그리고 면제 대상 두 번째로서는 공공주택 사업자입니다. LH나 SH 등 지방공사와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그 임대보증을 갖다가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에서 준하는 서울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갖다 임차인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임대보증 우리가 그 소유주가 그 보증보험으로 가입하는 걸 갖다가 이 서류 전세금 반환보증서를 갖다가 내면은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주택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그 보험 가입 신청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선순위 채권은 없대.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데서. 다만 소액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보권 설정이 소액 보증금에다가 임대 보증금을 더해가지고 빼기 공시지가에다 60%한 것이 0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장에서 증빙하면 됩니다.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이제 2번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근저당은 세대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며 선순위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이 등기부 등본상에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 요건인 경우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또는 임차인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면은 선순위채권이 없어도 소액보증금의 경우에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사실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인데 주택별로 건건이 임대주택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건건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번거롭죠. 서류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시면은요, 하나의 건물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으로 여러 개의 임대차 계약을 보증받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보증서를 이용해야 되며 여기서 임차 보증금 변경 시에는 변경증권 발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또 조금 자세한 건데, 임대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또 이게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임대차 계약 맺고 있어도 임차인이 또 어떠한 이유에서 직장을 옮긴다든지 또는 집안 사정에 의해서 집으로 또 복귀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증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만약에 새로운 어떠한 임차인이 왔을 경우에 증액이 된 경우에는 변경증권을 발급받아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이틀 전에 한국 서울경제에서 지금 언론 보도된 건데, 사실 이 제목처럼 임대사업자가 참 힘듭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정책이나 대책도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요. 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너무 바뀌었고, 그래서 또 역전세난이 오다 보니까는 임대사업자들이 그럼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다시 세입자들한테 돌려줄 테니까 임대 등록을 말소해달라, 이렇게 좀 허용해달라 하고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아우성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보증금이 수억 원 밀렸는데 주택 처분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좀 이런 걸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비아파트 등록 임대 자진 말소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에 맞물려 가지고 개선을 좀 요구해 달라. 이 개선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임대보증보험 같은 걸 갖다 좀 탄력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150%가 126%로 다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으로 만약에 126%로 간다면은 글쎄요, 임대사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이 아마 임대 매물을 전부 다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차액이 심하기 때문에 금리 이상으로 사실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차액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을 갖다가 차액에 대해서 준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임대사업자가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거주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호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은 임대인도 사실은 임대사업자도 사실은 여유 있는 분도 계시지만 힘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떠한 등록 말소도 허용해 주셨으면 참
희망하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임대인도 임차인 이게 임대인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인도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자진 말소를 허용해야 된다. 지금 여기 지금 임대사업자 단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정부가 사실은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갖다 강화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커졌는데, 이를테면은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갖다가 공시가의 150%까지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요, 만약 전세보증금 우리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공시가를 126% 할 경우에는 강화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도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할 수 있는 어떤 힘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파란 글씨로 썼듯이 임대사업자도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사실 임대사업자나 임차인 모두가 결국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지금 126%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증보험이 강제 역전세난입니다. 이게 강제 인위적인 역전세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 역전세난이죠. 전세를 갖다가 100원, 예를 들자면 100원인데 100원짜리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85원에 두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105원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임대사업자, 이거 지금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걸 갖다 이제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보험 요약은요, 지금 사실은 9억 원 미만, 대부분이 임대 매물 자체가 9억 원 미만입니다. 물론 9억에서 15억도 있고 15억 이상도 있지만은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임대보증보험은 150%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차후에 지금 만약에 정책이 또 바뀌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임차인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126%가 된다면은 126%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140% 곱하기 전세가의 90%에서 126%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임대사업자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임대사업자들이 전세가가 높은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가가 만약에 현재 전세가는 높거든요. 공시가가 126% 하더라도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은행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50%를 갖다가 9억 미만의 임대보증을 갖다가 좀 계속 허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현재 100채 이상 임대사업자가 35명으로 6,349채 보증보험을 갖다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000명 중에서 사실은 한 5명 빼놓고는 한 95명 정도까지는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사실은 만기 때 임차인에게 대부분 다 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 아주 일부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임대보증보험을 갖다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 너무 힘들고, 사실 서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임대보증보험 비용도 상당히 너무 지금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3년 전보다 더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5년 된 다세주택이 투룸인데 공시가가 2억 원으로 가정한다면은 9억 원까지 안 갑니다. 한 2억 원 정도로 가정한다면은 세입자가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갖다 들 경우 126%라고 한다면 2억 5,200까지 밖에 사실은 이 세입자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 대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가 2억 5,200이 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기존 전세가 2억 7,200이라고 한다면은, 전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은 중간에 전출한다든지 또는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2천만 원을, 차액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은 현재 금리로 해서 4% 정도로 해서 임차인에게 이자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150%를 126%로 다운시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냐? 단 한 가지입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해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다면은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못 지켜서 결국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손해냐 결국은. 뭐 임대사업자도 회피하지 않고 또 임차인도 사실은 이제는 뭐 들어갈 어떤 그 뭐 주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차후에는요. 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용기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